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팝뉴스의 이제 기획기사에 리보세라니 관련해서 이제 대장암, 폐암, 자 인디케이션 확장이 여러 이제 암종에 걸쳐서 이제 임상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 관련된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뉴스의 이제 기획기사죠. HLB의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간암 외에도 대장암, 폐암, 이 암 중에서는 가장 사망률이 높고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게 폐암입니다. 폐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적항암제의 어떤 세대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하는 부분들은 세대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이 약의 효과가 뭐 좋아진다 이런 어떤 측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표적하는 타겟 자체가 내성을 발휘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타겟을 찾아서 계속 이제 진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폐암 쪽에서도 뭐 면역항암제 관련되는 부분까지 확장이 되면서 가장 큰 시장이고 리보세람도 이제 간암 쪽에서 FDA 최종 허가를 받게 되면 이런 어떤 이제 시장 규모가 훨씬 큰 이제 대장암이라든지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적용해서 시장 관련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약물의 어떤 가치들도 증가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닉 관련해서 뭐 100개 이상의 임상과 병용적으로도 다양하게 꾸준히 이렇게 임상을 했던 부분들이 자 이런 부분들을 위한 어떤 투자다 이렇게 뭐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암 치료 외에 인디케이션 확장, 보통 이제 항암제 하나가 허가를 받으면 마치 이제 적응증 확장을 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약물을 연구해서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임상을 해서 하는 거나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적응증 확장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매출 규모가 블록버스터를 넘어가는데, 그래서 간암 자체만 가지고 블록버스터뿐만 아니라 여러 암종으로 확장을 하는, 특히나 이제 베제팔이나 PD-1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론상으로 면역항암제는 뭐 적응증이 당연히 그 면역세포의 어떤 활성화를 통하는 거니까 되는 거고, 베제퍼 관련되는 부분들도 대표적인 이제 암에서 발생하는 분자 특징 구조거든요. 그래서 신생혈관이 생성을 해야 이제 전이라든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타켓의 부분의 확장은 상당히 뭐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에즈모에도 리보세인 관련해서 9개 연구 관련되는 부분이 발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암 쪽에서는 하이 분석으로 항약물 항체, 이 부분은 여러 번 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백신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치료제는 약이 몸 안에 들어가면 몸은 자기 몸 안에 있는 물질이 아니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반응도가 낮아져야 약의 효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항약물 항체 반응, 그러니까 약물에 대해서 항체를 일으키는 이 어떤 생성 분석 결과가 낮아져야지만 효과가 되는데, 여기 관련되는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의 옵티보와의 이 고육종 관련되는 부분, 6종하고 이제 암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카시노마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세포의 어떤 상피세포 쪽에 이제 보통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 어떤 암의 형태고요. 6종 같은 경우에는 뭐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발생해서 전체 암종에서는 뭐 20% 이하입니다만, 여기 골육종 관련해서 이제 안전성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크로스오버 형태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인 로슈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서로 약물을 공유하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도 이제 옵티보를 통해서, 여보이오 옵티보를 통해서 간암 1차 치료제 진입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부분에 크로스오버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대가 또 높아지는 어떤 부분의 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대장암 쪽에서는 수술 전 보조요법. 그러니까 보통 전신치료제가 예전에는 그냥 국소치료제, 전신치료제, 국소치료제의 대표적인 게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암의 크기가 이제 커졌다. 그럼 수술로 하기가 좀 어려우면 이걸 이제 낮추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 세포독성항암제를 과거에 이제 이 그 보조요법, 그러니까 보조요법에는 수술 전에 하는 이제 네오어주반트가 있고 수술 후에 잔존암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또 일정 기간 하는 이제 보조요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과거에는 전신치료제 형태의 세포독성항암제를 썼다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리보세인과 캄넬리주막 같은 이 전신치료제가 이제 보조요법 쪽으로도 확장되게 되면 매출에 상당한 어떤 기회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 옵션의 다양화로도 매출 성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폐암 쪽에서도 여기도 보면 수술 전 보조요법이죠. 그러니까 치료 옵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수술 전 보조요법도 있고 뭐 보조요법도 있고 전신치료요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명 치료를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쪽의 이제 치료 옵션 관련되는 임상을 할 수 있다.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임상은 작년도 9월 1일까지 진행되었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아직 이제 생존 관련되는 데이터가 도출되어 있지 않는 뭐 그런 어떤 상황에서 데이터 발표가 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보세라닉 관련돼서 이제 화학요법,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하고 섞어서 병용해서 이제 난소암 쪽에, 난소암도 굉장히 이제 이 예후가 안 좋은 쪽에 이제 암종입니다. 그래서 17개 임상 결과를 메타 분석한, 메타 분석은 직접적으로 임상한 건 아니지만 각각의 임상의 결과를 종합해서 이제 데이터를 내는 후양적인 이제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리보세라는 이제 세포 요법 관련되는 부분을 했을 때 OS 값과 뭐 PS 값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제 항요법보다는 병용을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부분을 OS 값이라든지 PFS 값, 보통 이제 2차 지표인 ORR은 이제 그 CR과 PR을 합친 거죠. 완전 간해와 30% 이상 주는, 그래서 이제 반응률을, 이 약이 이제 환자한테 반응률이 있느냐 이걸 이제 했을 때도 병용했을 때가 기존 화학요법 대비해서 2.5배 정도가 높아서 이제 1차 지표로 보통 사용되는 PFS과 OS 값의 연장을 이제 받쳐주는 또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이후에 치료 옵션의 확장 관련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적응증 확장 전략을 이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항서제약하고 이제 이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허가 이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뭐 외자 이취라든지 추가 이제 그 적응증 확장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오늘 이제 HLB 쪽이 이제 견조함을 유지해 주면서 생명과학도 지금 이제 다시 오늘 21일평을 회복해서 다시 이제 중요 가격대인 11,400원과 11,000원대 요 구간에 이제 올라와 있는 양봉. 어제 이제 거래가 36만 주인데 지금 오전장에 이제 16만 주니까 여전히 거래는 여기도 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21일평을 다시 이제 위로 올라와서 1.49 강보합권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18만 주, 지금 8만 주니까 오늘도 그렇게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계열 종목에도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봉으로 나오면서 장중에 9,000원 부근까지 올리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23만 주대, 오늘 10만 주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좀 더 늘어야 되는 상황이고, 글로벌 같은 경우는 다시 일단 5,000원대 회복을 하는 양봉으로, 근데 여기도 뭐 거래량이 어제 69,000 주고 오늘 지금 3만 주대거든요. 거래량이 계속 이제 9월달 보시게 되면
8월 달부터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거의 지금 없는 상태에서 박스권 하단 위치에 있죠. 이노베이션은 이제 오늘도 일단 원봉이 나오면서 장중에 3,000원대를 유지를 못하면서 거래는 이제 전일 52만 주, 오늘 지금 39만 주대거든요. 여기는 거래가 그렇게 어제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거래인데 좀처럼 양봉이 지금 나오고는 있진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래는 계속 이제 좀 부진한 어떤 부분이고요.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8만 주인데 오늘은 여기는 이제 거래가 아침에 어제 거래량을 넘겼고 화요일에 거래를 넘길 수 있는 흐름으로 21선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 가장 뭐 좀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장이 이제 2시 반 이후에까지 이 흐름들을 유지하면서 아침에 고가를 넘기면서 거래량 증가를 체크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